반가. 앉아. 야, 이쁘다. 이뻐요? 언니 만난다고 내가 신경 좀 썼어 오늘. 나는 언니가 이렇게 TV에서 보던 거랑 또 이렇게 언니 동생으로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또 이렇게 밥도 먹자 그래가지고 오늘 어제 잠도 못 잤어. 진짜? 설레었어. 진짜? 맛있는 거 먹자. 진짜? 나 아침부터 굶었거든? 고기, 여기 고기 잘해. 바비큐 잘해. 아 고기? 언니 고기 좋아해? 좋아해. 다 좋아해. 나도 다 좋아하는데 고기 좋아. 그리고 음료수는 나 콜라 먹을 거야. 콜라? 응. 언니 탄산수를 먹어? 어이, 이렇게 맛있는 걸 안 먹으면 되겠어? 야, 나 진짜 의외다. 아, 콜라도 다이어트 콜라 싫어. 그러면? 단 거. 단 거? 내가 산다고 했으니까. 자, 골라봐. 고기 먹자, 우리. 여기 고깃집이네. BBQ. 고기만 먹기 좀 그러니까 그 야채도 좀 먹을까? 야채 같이 그럼, 세트로 야채, 된건 없나? 야채 먹어야지. 구운 야채 좋네. 구운 야채. 야채도 그냥 생을 먹는 거 이렇게 약간 구운 거 먹어. 왜? 샐러드를 시키지. 왜 구운 야채가 뭐가 맛있어? 언니 그 자기 관리의 끝판왕처럼 보이잖아. 진짜 카리스마도 넘치고. 나는 언니를 무대에서 봤을 때랑 이렇게 사석에서 봤을 때랑 이렇게 다르다. 언니 사석에서 보면 은근 허당이라 진짜. 와 맛있겠다. 어디야 저기? 두 사람이 먹기에 많지 않나? 언니가 이렇게 사주셔서 나 너무 좋은데. 맛있다. 야, 칼로리를 어쩔 거야? 먹어. 오늘은 제발 먹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맛있게 먹자. 그럴까? 언니. 야채만 먹고요. 얄미로워요. 아, 선생님 먹고 고기만 싶다. 들어가시네. 아 미치겠네. 이쁘게 좀 먹을 걸. 네. 아니 저게 더 예쁩니다. 진짜 복스럽게. 복 잘 들어오게 잡수는다. 됐습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콜라가. 언니. 이렇게 고기만 먹지 말고 야채랑 같이 드세요. 샐러드도. 아이고 언니를 동생 내가 챙기지 누가 챙기겠어. 고기랑 같이 드세요. 네. 아니 화면에서 볼 때는 뭐 노래할 때 아직까지 쨍쨍하잖아 언니가. 나는 뭐 어쩔 때 보면은 컴다운 될 때 있잖아. 약간. 아, 당연하지. 어느 날은 몸이 툭 깔아지면은 왜 확실히 몸이 힘들면 정신이 망가져. 몸이 다운되니까 두렵고 아, 내가 내일 무대 있는데 내가 이 컨디션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확 두려움이 확 와. 그 아침에 힘내야지. 그래서 지금 막 관리하잖아. 그래서 아침에 노래하기 전에 밥을 잔뜩 먹어놔. 먹어놓고 한 몇 시간을 계속 비워. 배가 고플 정도로 비워놔야 돼. 그래야 노래가 돼. 그렇게 너무 빈속을 하면 또 위에 안 좋을 텐데. 안 좋겠지만 무대 올라갈 때 채워져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빈속이 좋아. 네, 든든해야 노래가 그러니까 이제 잘 나올 저런 거예요. 식습관이 기운이 빨리 빠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한약에서 음식 실절이라 그래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 또 음식을 갑자기 급하게 많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이 기운 빠지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하거든요. 공복에 노래를 부르시면 코티솔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교감신경이 막 흥분되면서 뇌로 당을 전달하기 위해서 호르몬이 너무 흥분할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나이 드시면서 근육도 줄어들고 혈액도 줄어드니까 이제는 좀 드시면서 노래하는 습관을 또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말듯이. 바꿔야 되겠네요, 네. 제가. 운동하러 가기 싫어서. 가기 싫은 게 역력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셨나요? 운동하려고 왔어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저도 뵌 분. 님.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네. 운동하고 싶어서 왔어요. 네네. 네, 아유,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네. 건강면세점 전용 트레이너시죠?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운동하고 싶어서 네. 운동을 좀 했다가 네. 어느 날은 너무 하기 싫어서 안 한 지 좀 됐어요. 운동을 하기 싫어서. 하고 싶은데. 예, 그런데 네. 이제는 저를 주변에서 걱정해 주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네네. 그래 좀 운동을 좀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죠. 네. 건강하기 위해서 네. 어떤 또 운동을 하고 싶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오래 못 걷겠는 거예요. 힘든 오래 거예요. 걷기 힘들다. 예, 그러면 네. 뼈에 골다공증이 있고 뭐 구멍 숭숭숭 난 건 아닐까, 네. 칼슘이 부족한 건 아닐까. 네. 나름 칼슘 성분 들어있는 거 조금씩 영양소를 섭취는 하지만 네네.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전문가한테 제가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편하게 그냥 누워요. 네,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골반을 이렇게 네. 눕히지 말고요. 네,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네, 다리를 예. 90도 구부린 상태. 다음 옆으로 그대로 이렇게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네, 예. 네, 이렇게 올리면 예. 이 엉덩이 안에 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해요. 예. 하나, 그리고 여기까지만 떨어뜨리고 네. 둘, 여기 이 부분이 꽉 조여줘야 돼요. 이 부분.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 그 딱 안에 있는 근육인데 딱 느낌이 와요. 예, 뭔지 알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잘하세요. 똑바로 네. 하세요. 자, 이 모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네. 해볼게요. 네, 편하게 해서 네, 그렇죠. 안으로 해서. 네, 갈비뼈를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어서 네. 그렇죠. 그 예. 상태. 척추를 유지하고 골반을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이렇게 예. 올려줍니다. 예. 쫙 올려요. 예. 오케이, 여기까지. 이게 예. 다예요. 이게 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 뭔가 힘이 오는데. 네, 느낌이. 그렇죠. 그다음에 천천히 여기까지만 떨어뜨리고 예, 예, 거기까지. 다시 그대로 쭉 밀어보세요. 좀 더. 여기 뭐가 자, 느낌이. 네, 음, 셋, 쭉 올려보세요. 10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해야 해요. 네, 저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동작이에요. 네, 어려워요. 네. 버티는 네. 게 쉽지 않아요. 힙 힘도 필요하고 그렇죠. 코어 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한두 번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안 되고. 몸살 나요. 네. 예, 힘들더라도 계속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 세 때 하셔야 되고 10번 정도 네. 도전하게. 덜덜덜덜 떨렸어요. 아, 다리가. 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코어 근육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덜덜덜덜 네, 떨리네. 이 동작을 한 10개 정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완전히 떨어뜨린 다음에 네. 우리가 옆차기 하듯이 예. 이 발끝을 이렇게 올리고 예. 옆차기 하듯이 쭉 밀어요. 네. 무릎을 끝까지 펴야 돼요. 네, 무릎 네, 끝까지 네. 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위로 이렇게 쭉 올려요. 그러면 여기 더 강하게 옵니다. 여기는 겉에 있는 더 큰 근육이에요. 중동근이라는 근육. 꽉 조여요. 살짝 소리와 함께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네, 둘. 네, 노건우 선생님이 그 문희옥 씨가 체지방량 좀 높다면서 걱정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이 몇몇 가지 검사를 같이 하셨잖아요. 네. 또 다른 안 좋은 시그널도 있어서 걱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뭐요? 아, 죄송합니다.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어떤 결과, 거였는지 어떻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문희옥 선배님의 위험 시그널 골 감소증 시작. 네. 골 감소증? 이미 시작이 된 건가요? 네. 골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골다공증은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러니까 골다공증 전 단계를 이제 골감소증이라고 할 수 아. 있는데 뼈에 구멍이 숭숭 나는 걸 골다공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네. 그것보다는 약간 진행이 덜 된 상태라고 아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뼈가 이제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는 상태. 아우. 네, 서서히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골 감소증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치료해서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네. 그 상황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유지.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금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네. 골다공증 빠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것도 네. 유지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발견했다는 것은 굉장히 희옥님한테는 아우, 예. 행운이신 거죠. 예, 행운입니다. 아이고, 아직 그래도 실만 단계가 아니라서 좀 안심이 좀 됩니다. 아, 그러시죠. 예. 자, 그런데 안심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뭐요? 뭐요? 양파 같은 분이시라서. 자, 문희옥 씨가 다시 한번 걱정을 하셔야 되는 이유 보여드리겠습니다. 골 감소증에 의해서 또 뭔데? 세성문 검사 아까 인바디 하셨잖아요. 네, 세성문 맞아요. 검사 하셨잖아요. 네.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정밀한 기계로 다시 한번 저희가 체성분 분석을 해봤었고요. 네. 대체적으로는 그냥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년의 여성에게서 이 정도 결과면은 나름 나쁘지 않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근력의 양이 굉장히 적어요. 네, 골격근량이 지금 22kg 정도인데 지방량은 18kg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기초대사량이 1250대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정도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요. 아까 보면은 굉장히 드시는 걸 즐기시는 편이거든요. 네. 콜라 좋아하셨고 네. 또 마카롱이나 아까 단 것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탄수화물 위주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 뼈 같은 곳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다 공급해주지 못합니다. 그냥 체지방만 불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18kg인 저 지방량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아우. 지금 좋아하시는 것만 드시면 그러면 뼈를 지탱하게 해주는 게 근육인데 네. 근육량이 점점 더 줄면서 뼈도 더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기초 대사량 때문에 드시는 거에도 지금 식습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걸 아니까 공복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네. 허기짐을 느끼다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는 네. 거죠. 쉽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뼈를 구성하는 영양분은 채울 수가 없는 거고 근육이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건 뼈 건강이니까요. 아유, 그런데 좀 무서운 게 골다공증은 뭐 대비를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게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미리 저축, 알았어요. 저축할게요. 맞습니다. 좀 아쉬운 일이긴 한데요. 이 골다공증은 이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골밀도가 감소해도 실제로는 통증이나 증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엄연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가 가볍게 부딪히거나 넘어졌을 때 또는 교통사고나 상해와 같은 사고로 골절이 된 이후에야 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상적으로 생긴 뼈는 부러지더라도 네. 다시 붙이는 게 쉬워요. 이 절단면이 아주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네. 골다공증이 있는 뼈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니까 네. 깔끔하게 부러지지가 않고 완전 바스라지듯이 부러지게 되거든요. 알았다. 엿가락 네. 엿치기 하듯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장 안에서도 붙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게다가 이렇게 부서진 뼈 조각들이 신경을 건드려서 마비가 찾아오기도 하고 혈관을 건드려서 과다출혈로 쇼크로 사망하기도 하고요. 네. 그만큼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네. 간단히 보시면 안 됩니다. 어우, 상상도 못했습니다. 뼈가 이렇게 부러져서 죽을 수 있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상당히 심각한 건데요. 낙상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50이나 60대 때는 주로 손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고요. 넘어지면서 이제 손부터 짚게 되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70대에서 90대가 되면 골반과 다리를 잇는 고관절 부위가 골절되는 경우가 오히려 다반사입니다. 네. 반사 작용이 늦어져서 순간적으로 손을 짚기가 어렵고 엉덩이부터 넘어지면서 이제 충격이 바로 고스란히 고관절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고관절은 또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하고 큰 뼈라고 지금 얘기를 아까부터 하셨는데 고관절이 부러지면은 좀 이렇게 붓기도 그렇지만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대부분 수술을 해야 하고 맞아요. 거동하는 데도 제한이 생깁니다. 네. 때문에 고령일 경우일수록 기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폐렴, 심혈관 질환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부를 수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후 첫 해 사망률이 24%에 이르고요. 40%는 독립적으로 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60%가 1년 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요양기관에 의존해 산다는 비율도 33%나 되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된 환자 4명 중에서 1명은 재골절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네. 특히 완경된 후의 여성들은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되게 되면 1년 내에 추가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5배가 높아지고요. 국내 50세 이상의 재골절 발생 부위를 살펴보니까 72%가 척추에서 발생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손목, 그 다음에 고관절, 상완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재골절은 첫 골절에 비해서 더 예후도 나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거꾸로 말하면 대퇴골절 환자의 약 15% 정도는 오히려 또 반대측의 대퇴골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1차로 대퇴골절에서는 사망률이 15.9%지만 재골절이 되었을 때는 24.1%로 증가하게 되고요. 고관절 골절 후에 1년 내의 사망률도 25%, 2년 내에는 70%로 상당히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